예, 글로벌 증시에서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도 준비하는 대형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에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원유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국제유가가 이제 약세장으로 진입했고 진입한 이후에도 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좀 이런 좀 가파른 하락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그 지난주에 WTI 같은 경우는 열흘 연속 떨어져서 1984년 관련 집계 이후에 가장 최장 기간에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14년 말 이후에 유가 폭락기에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굉장히 꾸준히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브렌트유가 $70 선이 깨졌고요. WTI는 60불 선이 깨졌습니다. 두 이제 유종 모두 그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이른바 이제 베어마켓에 진입했고요. 유가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는 우리한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그 교역 조건 지수라는 게 있죠.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를 하는데 이게 지난 9월 같은 경우에는 소득 교역 조건 지수가 전년 동월비 12.6%나 떨어져서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교역 조건이 나빠졌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우리 뭐 쌀값, 교통비 이런 거 다 올라가는데 월급은 오히려 줄었다. 뭐 이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수입해서 쓰는 가장 대표적인 유가는 많이 오르고 가장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은 뭐 정체 내지는 하락하는 뭐 이런 이제 환경을 교역 조건 지수가 반영을 했고요. 이런 이제 교역 조건의 유가가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교역 조건과 코스피 모멘텀이 굉장히 유사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유가 하락세가 우리 코스피에 우리가 그 인식하지 못하는 뭐 그런 이제 하락 압력을 가했다면은 최근의 유가 하락세는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이제 부정적인 모멘텀이 최근 한 달여 사이에 반전되면서 우리한테 숨 쉴 틈을 열어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런 교역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또 전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가파른 하락세가 물론 글로벌 증시도 우리가 관심은 있지만 국내 시장에도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대비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거나 오를 때는 수요라든가 공급 혹은 둘 다 양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가격이 분명히 변합니다. 유가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은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는 공급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최근에 미국의 이제 산유량이 꾸준히 다시 빠른 속도로 늘기 시작해서 일평균 1,150만 배럴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140만 배럴을 넘어서서 소련 붕괴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만 일평균 생산량을 한 80만 배럴 늘렸습니다. 이렇게 세계 3대 산유국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원유 생산량을 가파르게 늘려왔는데요. 사우디와 러시아 생산이 크게 늘어나는 핵심 배경으로는 미국의 이란 제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이란은 전 세계 석유를 한 방울도 공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통제를 하겠다,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산유국들에게 원유 생산을 늘리라고 이렇게 굉장히 그 압박을 해왔죠. 거의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해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우디라든가 러시아, 여타 산유국들이 최근 수개월 사이에 원유 생산을 늘렸는데 정작 그 11월 초 이란 제재 공식 돌입을 앞두고 미국이 8개 나라,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죠. 중국, 인도 같이 이란 원유를 굉장히 많이 쓰는 8개 나라에 대해서는 180일간 원유 금수를 일시적으로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완전히 그 차단될 줄 알고 원유 수입을 굉장히 많이 줄여왔는데 이렇게 이제 그 예외를 적용하게 되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이란산 원유 공급이 다시 대폭 늘어날 것 같다. 이게 이제 완전히 끊길 줄 알고 다른 데서 이제 생산을 늘렸는데 이 와중에 이제 미국의 생산이 또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급 측면에서 대규모 이제 그 과잉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니까 그동안 이란 제재 뭐 이런 그 재료들을 반영해서 원유의 롱 포지션을 취해왔던 투기적 거래자들이 최근에 이제 그 롱 포지션들을 빠르게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죠. 사우디 얘기가 나왔으니 예. 뭐 감산이나 그리고 또 오펙과 러시아 간의 이제 갈등도 좀 계속 첨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다 보면 앞으로의 유가 상황은 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일단 그 지난 뭐 일요일이죠. 현지 시간으로는 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아부다비에서 예. 그 이제 산유국 주요 핵심 산유국 장관들이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단 어떤 뭐 감산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고요. 사우디를 비롯해서 이제 그 중동의 석유 동맹국들은 대략 일평균 한 100만 배럴 감산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원유 수급 전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제 요청을 의사를 타진을 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유가가 좀 더 떨어져도 자기들 재정에는 상당히 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재정 수지를 구조를 개선해 놨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감산하는데 굉장히 좀 소극적인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우디가 당장 12월부터 원유 수출을 50만 배럴, 일평균 50만 배럴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자기들이 늘렸던 게 80만 배럴 정도인데 그 상당 부분을 이제 그 공급을 일단 줄이기로 한 거죠. 형식상으로는 뭐 원유 수급 그걸 떠나서 연말을 맞아서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서 정유 회사들의 원유 수요가 많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거기 맞추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50만 배를 줄이기로 했고요. 이게 이제 그 오늘 밤에 오늘 뭐 우리 시간으로 낮부터 열리죠. 원유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난 주말에 브렌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 그 단기간에 낙폭이 과도해서 상대 강도 지수가 뭐 단기 과매도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우디의 50만 배럴 감축 이게 어떻게 먹힐 것인지 잘 봐야 되겠고요. 일단 그 다음 달에 산유국들 오펙 정기 총회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고정적으로 비오펙 회원국인 러시아가 참여하는데 지금 이제 그 감산 협약이 다음 달로 끝나게 됩니다. 올해 말로 끝나게 되는데 내년 이후로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원유 수급 동향을 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 유가 얘기가 나왔으니 연준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뭐 지난 성명서에서 봤듯이 미국 증시가 그렇게 급락을 해도 성명서나 연준에서는 뭐 딱히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원유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올 리는 없는데 다만 원유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압력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연준에서도 신경 쓸 법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스탠스가 갑자기 막 변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좀 속도 조절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여전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미국의 경제라든가 경기, 뭐 모멘텀, 그다음에 고용 시장 이런 그 지표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은 그 절대 수준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기존의 뭐 점도표에 그 최소한 제시했던 그런 계획에서 물러설 뜻이 없는 것 같고요. 10월 초에 이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여서 약간 불안감을 주기는 했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 어떤 경제 지금까지 그 전개되어 왔는 이 모멘텀을 꺾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유가가 그동안 10월 초부터 이제 유가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유가가 꾸준히 많이 올라왔었고 그게 이제 달러하고 같이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유가도 같이 오르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이제 더 살아오르고 이렇게 돼서 이제 달러와 유가 그다음에 미국 금리까지 세 가지가 동시에 뛰어오르는 이른바 삼고 압박이 가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이제 떨어진다는 것은 최소한 미국 국채 수익률이라든가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이제 다시 그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연준이 지금보다 더 이렇게 막 긴축적으로 갈 만한 그런 근거는 어느 정도 차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의 연준 기조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워낙 예상을 많이 했었고 또 이전에도 준비를 단단히 했었기 때문에 어떤 긴축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축 심리는 그래도 많이 없어졌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조금 전 코너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또 이제 시장 한켠에서 또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뭔가 하면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 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물론 이제 미중 무역 뭐 전쟁, 갈등 뭐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 요소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동안 성장을 떠받쳐왔던 뭐 신용 팽창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거품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바깥의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 그래서 유가가 이제 아까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최근 유가 급락세가 공급 과잉 뭐 예. 측면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한편에서는 또한 그런 수요에 대한 우려 이 부분도 분명히 유가 하락세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연준도 지금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뭐 그렇게 나서기 어려운 상태고 결국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미국 경제 지표 그 중에서도 고용이라든가 물가 지표가 중요할 텐데 이번 주에 마침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10월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뭐 물가 이제 오름폭이 약간 반등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좀 그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 유가 급락세가 다시 오히려 향후 미국 물가에는 다시 그 안정적인 안정화시키는 영향을 할 것이고 물가가 반등하는 그 모멘텀 강도 자체는 여전히 크지 않기 때문에 물가에서는 아직 뭐 크게 경고등이 열린 것은 아니다. 뭐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때마침 또 물가 지표가 발표된 몇 시간 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그 공개 대담을 할 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대담 이걸 한번 또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와 함께 8월 의장의 그 대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국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해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중국이다 보니까 과연 중국의 상황을 좀 엿볼 수 있는 주요 이벤트나 또 남은 일정 그리고 지표들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뭐 지난주에 이제 그 주말에 중국의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중국의 10월 자동차 판매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와서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도 4개월 연속 둔화됐는데 이것이 또한 중국 경제 둔화 우려를 또 촉발을 했죠. 이번 주에는 중국의 소매 판매라든가 고정자산 투자 뭐 이런 이제 핵심 월간 그 경제 지표들이 또 동시에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에 역시 주목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머릿속에 그 염두에 둘 것은 우리가 그 당면에 있는 단기적인 그 당장에 가장 큰 하방 위험 요인은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또 다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중국 위안화 환율 이 동향에도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저 세계 지표 중에서는 고정자산 투자와 산업생산 쪽으로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좀 저 중에서도 우리가 이거는 꼭 놓치지 말자라고 할 만한 지표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동시에 발표되는데요. 예. 그때마다 이제 그 무게를 두는 것이 그쵸? 다르고 예.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무엇에 더 이제 중시해서 그러게요. 해석할 것인가 이게 뭐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셋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매 판매를 좀 더 소매 중시합니다. 판매, 예, 소매 판매 쪽에서 또 어떻게 시장이 이것을 해석할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중국에 대해서는 좀 흉흉한 소식들이 많아서요. 지표도 좀 잘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그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무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